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드디어 우리 1장 마무리했습니다. 2장 흙의 분류로 입성하는데요. 1장과 마찬가지로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니까는요, 흙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흙의 분류. 사실은 이거는 이미 다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흙의 분류인데 입경에 따른 분류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흙입니다. 흙을 우리가 분류할 때 흙은요,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산 가치란 말이죠. 그 재산 가치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의 기준이 된다? 그 세금의 기준, 조세의 기준이 됩니다. 조세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했죠. 조세의 기준. 자, 세금 잘 내는 회사 어디라 그랬죠? GS그룹 세금 잘 내요. 또 MC들 세금 잘 낸답니다. MC들 이렇게 잘 내고요. 하나 더 보면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기질토라고 하나 더 있죠. 유기질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유기질토. 이 유기질토는요. 이게 뭐냐면 식물에 퇴적물이 쌓여서 만든 흙이거든요. 우선 공학적으로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공학적으로는 대단히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얘는 공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공학적으로는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립토, 세립토. 얘는 뭐라 그랬죠? 자갈, 그래벌, 자갈. 얘는요. 샌드, 모래. 항상 얘는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미네랄 실트입니다. 실트, 미네랄 실트. 클레이, 얘는 점토라고 했죠. 자, 우선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은 뭐로 한다 그랬죠? 넘버 200번째 채를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한번 뽑아보세요.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보세요. 머리카락 뽑았죠? 이때 뽑았을 때 요 직경,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머릿결의 요 직경이 얼마냐면요. 건강한 모발의 직경이요. 0.075래요. 조립토, 세립토 구분이요. 건강한 모발의 직경이에요. 0.075. 0.075mm. 이 0.075mm를 옛날에는 뭐라고도 이야기했냐면 넘버 200번째 채 사이즈예요. 넘버 200번째.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시방서가 바뀌어서 200번 채로는 안 나오는데 혹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옛날 관연도 문제 보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은 몇 번째 채를 가져갑니까? 넘버 200번째 채. 이때 채 지름이 얼마라고요? 0.075mm. 0.075mm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카락 아시겠죠? 자, 자갈과 모래의 구분은요. 자갈과 모래의 구분은 자갈 뭐 싸우자는 거죠. 자갈 들고 그죠? 자칫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죽을 사자. 넘버 4번째 채예요. 넘버 4번째 채이기 때문에 얘는 4.75mm. 여러분 요 정도 수치는 암기하는 게 좋아요. 넘버 4번째 채. 자,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 얼마? 머리카락 직경 0.075mm. 자갈과 모래의 구분은 얼마야? 죽어요. 4.75mm. 그죠? 넘버 4번째 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실트와 점토의 요 한계. 우리 점토는 2마이크론이라 그랬죠? 0.002mm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입경에 따른 분류예요. 입경이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점토. 입경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자갈. 요걸 이제 나중에 통일분류법으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재 보죠. 1번 흙의 분류. 2번 입경에 따른 분류. 제가 지금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3번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다음 중 아닌 것은 조립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게 굉장히 귀찮죠. 귀찮은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선 우리가 조립토와 세립토. 세립토. 우리 아까 조립토는 자갈, 모래, 세립토는 실트, 점토라고 그랬죠.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하는 건 넘버 200번 채이고
0.075mm. 머리카락 뽑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0.075mm예요. 요거를 구분하는데, 자, 요걸 구분하는데 우선 이렇게 할게요. 조립토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사질토라고 했죠. 사질토. 사단봉 기억나십니까? 사단봉. 단립구조, 봉소구조. 세립토는요. 점성토지요. 점면이. 면모구조, 이산구조. 혹은 분산구조. 그죠? 자, 어차피 제가 시험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 이해하고 가자고요. 조립토는 우선 투수성은요. 상식적인 것부터 갈게요. 투수성. 자, 투수성 K는 당연히 모래는 물이 술술술 빠지죠. 당연히 투수성은 좋죠. 하지만 점토는 물이 빠져야 안 빠져요? 물이 안 빠지죠. 맞습니까? 또 하나, 투수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뭐가 또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간극이 크죠. 간극이 크기 때문에 투수성이 빠른 거죠. 간극이 작기 때문에 투수성이 작은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간극비 E는 반대라 그랬죠. 간극비는 간극비가 뭐니까 간극 비는 어디에 떨어진다 그랬죠? 땅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요러니까 그죠? 어떤 토립자의 체적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극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간극하고 틀리다 그랬습니다. 작고 반대로 얘는 간극비는 크더라.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다음에 그러니까 자 지지력 뭐 지지력하고 또 뭐 마찰력 전단 강도. 자, 전단 강도 우선 쓸까요? 전단 강도 타우인데 우선 쓸게요. 전단 강도.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더 커요? 당연히 조립토,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마찰력, 전단 강도가 당연히 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셉니다. 뭐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립토는 점토에서 마찰력 존재하지 않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작아질 거더라. 뭐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압축성. 자, 압축성 그리고 뭐 치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갈보다 어떤 게 더 커지겠어요? 당연히 조립토는 압축 이런 건 적겠죠. 강도가 세니까. 점성토 같은 경우는 압축 잘 되지. 압축이 잘 되니까 치마도 잘 되죠. 이런 것들이 커지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끝났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학적으로 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래요? 공학적으로 안정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질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점착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점착성이 있다 없다. 점착성, 당연히 점착성. 얘는 점착성이 없죠. 그래서 얘는 non-plastic. 점착성이 없다는 거. 얘는 점착성이 있다는 거. 플라스틱.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는 되지만 나중에 시험장 가서 우리는 중요한 건 빨리빨리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바꿉니다. 이렇게 보세요. 조립토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 조립토 짱돌이죠. 짱돌. 그죠? 자갈 짱돌. 짱돌은 우리가 어떨 때 써요? 전투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전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립토는요. 이제 이렇게만 정리할까요? 조립토. 앞으로 조립토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어떨 때 쓴다고요? 전투할 때. 전투할 때 씁니다. 제발 지지 마세요. 지지 마. 전투에 지지 마. 꼭 승리하자. 꼭 승리하자 이런 이야기. 그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답을 내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조립토의 특징이란 말이 나오면 전투 지지 마. 전단 강도, 투수성, 지지력, 마찰력이 어떻다고요? 크다. 그럼 답은 다 맞아요. 보기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문제 갑니다. 1번. 흙의 분류 중에서 유기질이 가장 많은 흙. 유기질이 가장 많은 흙.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지? 2탄이라 그랬죠. 2탄. 식물에 어떤 식물에 썩은 게 쌓이고 쌓인 흙 2탄이라고 했습니다. 2번. 조립토와 세립토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딱 한마디로 가세요.
조립토 뭐라고요? 짱돌 왜 들어요? 전투 지지마. 전투 지지마. 전투 지지마. 근데 2번 마찰력은 조립토가 작대 아니죠. 전투 지지마는 크다고요. 답 2번 바로 나오잖아요. 3번 흙을 크게 분리하면 어쩌고 저쩌고 전투 지지마 찾아봐요. 전투 지지마. 나머지 답은요 바로 4번 나오지 않나요? 치마량은 사질토가 크다고요. 전투 지지마가 크다고요. 치마량은 당연히 세립토가 크겠죠. 4번 조립토의 성질과 관계없는 것은 전투 지지마. 전투 지지마. 그죠? 관계없는 것은 전투 투성이 커야지요. 투성이 적다 아니죠. 5번 조립토와 세립토 비교입니다. 조립토는 뭐라고요? 전투 지지마. 끝.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전투 뭐라고요? 지지마. 전투 지지마. 끝. 자, 다음. 이번에는요. 우리 교재 2번 입도로 갑니다. 입도. 입도로 갈게요. 자, 입도에서도요.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입경에 따른 분류를 어떻게 할래? 처음에 체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침강 분석. 체분석과 뭐가 있다고요? 침강 분석이 있대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흙을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조립토와 세립토로 구분한다. 조세 기준 누구? GS그룹. GS그룹 MC들 세금 잘 낸다. 그죠? 이때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은 넘버 200번째. 머리카락 뜯으세요. 0.075. 자갈과 모래의 구분은 죽어요. 죽어. 맞으면 그죠? 4.75 넘버 4번째 채라고 했습니다. 특히 조립토의 특징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전투 지지마. 업. 아시겠죠? 전투 지지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는 사실 뭐에 따른 분류라고요? 입경 사이즈에 따른 분류. 입경에 따른 분류예요. 입경에 따른 분류예요. 자, 입경에 따른 분류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입도 분석 시험을 해야 된다고요. 입도 분석 시험.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러분 흙이 있는데 이 흙이 이렇게 딱딱딱 정확하게 나는 자갈이고 나는 모래고 나는 실토 이렇게 딱딱딱 지들이 나눠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입도 분석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입도 분석을 시험에서 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섞여 있잖아요. 이 섞여 있는 것을 조립토와 세립토로 구분하고 자갈과 모래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도 분석 시험을 합니다. 우선 이런 느낌을 잡으셔야 되고요. 입도 분석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뭐 체가름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넘버라는 것은 이제 요즘 안 쓰는데 어쨌든 넘버 4번째 채라고 할게요. 기억나십니까? 넘버 4번째 채는 조립토와 조립토와 자갈과 모래를 구분하는 거죠. 사이즈는 4.75다. 그죠? 4.75. 당연히 밀리미터가 되겠죠? 4.75m. 그 다음에 여러분 넘버 40번째 채가 있는데 우리 이거 기억나요? 넘버 40번째 채. 자, 넘버 40번째 채는 0.42거든요. 0.42. 0.42mm. 이거 어떨 때 요체 우리 그때 배웠었는데 액성한계 시험할 때. 액성한계. 액성한계 시험할 때. 액성한계 테스트할 때 0.42 요거를 썼어요. 어쨌든 채가 있다고 치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채는 이제 뭐 쭉쭉쭉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넘버 200번째라고 할게요. 넘버 200번째 채. 여러분 넘버 200번째 채는 얼마야? 머리카락 두께 0.075, 0.075, 0.075mm. 자, 0.075mm면 뭐와 뭐를 구분하죠?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하는 거죠. 조립토와 세립토 구분. 얘는 뭐와 뭐를 구분? 자갈과 샌드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뭐를 받치냐면 펜. 이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그릇을 펜이라고 하죠. 펜. 요걸 놔둬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결론은 뭐냐면, 자, 과연 이 0.075를 통과할 거냐 아니면 통과하지 않느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0.075mm, 0.075mm, 이건 몇 번째 채라고요? 넘버 200번째 채인데요. 채 사이즈인데요. 0.075를 잔류, 통과 못하는 거죠. 잔류할 수도 있고 0.075m를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통과한다는 것은 0.075보다 더 굵기가 가는 거는 통과하고, 얘보다 굵기가 굵은 거는 이렇게 잔류할 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잔류했을 때 어떻게 할래? 잔류했을 때 드디어 이때에는 체분석을 다시 합니다. 체분석을 해서, 체분석 시험을 해서 드디어 이땐 얘를 체분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제 조립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립토는 결국 체분석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통과합니다. 넘버 200번째를 통과한다. 넘버 200번째를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 했습니까? 세립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립토는 다시 이 체분석을 통한 게 아니라, 이 세립토는 무슨 분석을 하냐면 그때 비로소 비중계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비중계 분석, 얘는 뭐가 돼요? 세립토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 내용을 이렇게 되고, 이 비중계 분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여러분 무거운 건 빨리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 침강 분석이라고 해요. 침강 분석. 얘를 우리는 침강 분석. 침강 분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는 뭐 이제 우리가 스톡스 법칙이라고 하는데, 스톡스 법칙은 뭐냐면 무거운 거는 빨리 가라앉을 거다. 그러니까 이 가라앉는 속도는 직경이 클수록 직경의 제곱에 비례할 거더라. 이런 우리는 스톡스 법칙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죠. 입경에 따른 분석 분류 봅니다. 먼저 체분석. 체분석은 어떨 때 한다고요? 체분석. 자, 먼저 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잔류해야 돼요. 어디? 0.075mm에 잔류해야 돼요. 그게 뭐죠? 조립토죠. 조립토는 체분석. 그죠? 0.075 이상의 입도를 분석해 잔류하는 거니까. 침강 분석은, 비중계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가 통과돼야 돼요. 통과되려면 얘보다 더 가늘어야 되죠. 그래서 0.075mm 미만의 입도를 분석. 넘버 200번째를 통과한 가벼운 흙입니다. 이 얘기. 오른쪽 가이드 보세요. 우리가 흙의 분류를 지금 하는 게 이게 입경에 따른 분류잖아요. 우리가 흙의 분류를, 이게 입경에 따른 분류를 보통 하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거기 뭐라 그래요? 삼각 좌표 분류법이 또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왜 그런지를 보세요. 점성토에 대한 연경도, 컨스턴시라고 하는 연경도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학에서는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농학에서만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입경 분류만 합니까? 왜 삼각 좌표 분류법을 왜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점성토에 대한 그 연경도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이제 비중계 분석 보죠. 자, 비중계 분석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스톡스 법칙. 그래서 1번 보세요. 수중에서 흡입자가 침강하는 원리, 스톡스 법칙을 이용합니다. 오른쪽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자, 가라앉는 속도는 직경의 제곱으로 비례합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직경의 제곱에 침강 속도는 비례합니다. 동글뱅이 3번 보세요. 흙 입자는 모두 구로 간주하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됐죠. 그죠? 흙 입자를 모두 구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차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요,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떨어뜨리려고, 거기 봐봐요. 시루의 면모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재를 사용을 해야 돼요. 먼저 전부 다 이렇게 뜯어놓고, 흙이 전부 다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개개인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글뱅이 1번, 3번, 5번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체가름 시험.
어차피 체가름 시험이라는 얘기는 0.075에 남아있는 시료를 가지고 체가름 실험. 이게 통과되는 시료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비중계 시험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체가름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얘기 할게요. 자, 체가름 시험은요. 결국 3번, 4번을 제가 한꺼번에 이야기할게요. 3번, 4번을. 3번, 4번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체가름 시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지워버리고 할게요. 자, 넘버 200번째 지금 남아있어요. 그죠? 넘버 200번째 남아있는 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체가름 시험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넘버 4번째 채, 자, 넘버 4번째 채, 이제 넘버 4번보다는 우리 얼마? 4.75mm. 요 정도 사이즈는 기억하는 게 좋다라고 했으면 넘버 4번째 채. 또 그 다음에 넘버 10번째 채가 있고요. 넘버 10번째 채, 요건 사이즈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에 넘버 20번째 채. 그 마지막 넘버 200번째 채. 사실은 더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넘버 200번째 채는 여러분 머리카락 빨리 뜯으면 되죠. 0.075. 0.075mm. 0.075mm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흙을 한 100g 정도. 흙을 넘버 4번째 채부터 갈게요. 100g. 흙을 100g을 넣으면 자, 통과되고 또 잔류되고 통과되고 잔류되고 또 통과되고 잔류돼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잔류가 될 거예요. 왜? 우린 넘버 200번째 잔류된 거를 가지고 다시 체가름 시험을 하는 거니까. 그죠? 문제 없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채. 먼저 넘버 4번째 채. 그 다음에 넘버 10번. 뭐 20번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10번. 20번 해볼까요? 20번. 이렇게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잔류량. 이걸 공식으로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잔류량. 당연히 얘는 그램이 되겠죠. 잔류량은 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먼저 잔류량 볼까요? 넘버 4번째 채. 만약에 100g을 뿌렸는데 100g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100g을 자, 100g을 넣습니다. 넣었는데 넘버 4번째 채는 다 통과됐다고 쳐봐요. 다 통과됐다고 하면 여기는 잔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잔류량은 0g. 그죠? 자, 넘버 10번째 채는 잔류량이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해볼게요. 20g. 넘버 20번째 채는 뭐 50g이라고 한번 해보죠. 잔류량이. 그렇죠? 이렇게 해보자고. 이게 다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잔류율을 구하면 잔류율은요. 얘는 퍼센트로 많이 나온다면 얘는 자, 잔류량이 0%니까 당연히 잔류율은 당연히 몇 퍼센트? 0%가 당연히 되겠죠. 그죠? 자, 이때 넘버 10번째 잔류율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돼요? 바로 나옵니까? 바로 나오죠. 20%. 여기서는 바로 나와요. 왜? 시료가 100g이니까 바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전체가 몇 그램? 전체가 100이죠. 100분의 20이잖아요. 100분의 20.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20. 곱하기 얼마? 100. 그러니까 20이죠. 그럼 눈치채셨죠? 여기도 얼마가 돼요? 100분의 50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50%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료가 100g이 아니면 요 수치는 바뀔 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자, 잔류율 나왔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가적 잔류율을 물어보면 가적 잔류율. 그러니까 가적이란 말은 누적 잔류율을 의미하는 거죠. 처음에는 0입니까? 0. 자, 그 다음에 더해주면 20입니까? 20. 그 다음에 20에다 50을 더해주는 거죠. 얼마? 7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적 잔류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적 통과율은 가적 통과율은요.
잔류율이 0이면 통과율은 100% 통과하는 거죠. 가정률이 0이면 통과는 100%. 그러니까 얘를 굳이 공식으로 만든다면 100에서 못 빼주면 돼요. 100에서 마이너스 가정 잔류율 빼주면 되겠네. 이게 왜 공식이냐고요. 남아있는 게 20이에요. 그럼 통과된 건 몇 퍼센트? 80이죠. 그러니까 100에서 20 빼면 몇 퍼센트? 통과율은 80%. 100에서 70 빼면 몇 퍼센트? 30%.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문제도 풀어드릴 텐데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분석 결과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이걸 공식으로 절대 암기하지 마십시오. 공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요. 가이드 봅니다. 오른쪽에 표준체와 채눈금의 크기 있죠. 표준체와 채눈금 크기.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넘버 몇 번째? 넘버 4번째 채를 기준으로 했죠. 넘버 4번째 채. 그 다음에 넘버 40번째 채. 넘버 200번째 채. 이 세 가지가 기본 기준이었어요. 넘버 4번째 채는 우리 사이즈도 기억하자 그랬죠. 4.75. 얘는 4.75 mm. 자, 넘버 40번째는 얼마로 했죠? 0.42, 0.42, 0.42 정도만 해도 돼요. 0.42. 자, 머리카락 굵기 0.075mm. 그죠? 밀리미터. 얘를 가지고 뭐의 기준으로 삼을 해라고 한다면 넘버 4번째 채는 뭐의 기준입니까? 넘버 4번째 채는 짱돌이네. 짱돌. 그죠? 얘는 뭐와 뭐의 기준? 샌드. 자갈과 모래. 자갈지와 자갈과 모래의 구분이죠. 넘버 40번째는 우리 뭐 할 때 썼죠? 액성한계 시험할 때. 액성한계. 액성한계 시험할 때 요거 썼었고요. 넘버 200번째 채는요. 뭐죠? 얘는 조립토와 세립토. 얘를 구분할 때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들어간 게 두 개씩 있는데 그냥 두 개씩만 기억하면 돼요. 넘버 두 개. 10번째 채, 다음 20번째 채. 10번, 20번. 자, 60번, 140번. 60번, 140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준체가 총 이런 식으로 넘버 4번째 채부터 총 200번째 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표준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채는 이제 여기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방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채보다는 이제 요 사이즈 요걸로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문제는 채로도 나와서 좀 요런 감 기본적으로 4번 40, 200 우리는 그래야 요 사이즈를 같이 외우기 편하잖아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액성한계와 소성한계의 측정은 넘버 40번째 채를 통과한 시료를 사용한다. 그죠? 액성한계, 소성한계가 나오면 여러분 바로 나와야죠. 뭐야? 아시아의 큰 별, 아시아의 별, 소성지수. 바로 엑소라는 거야. 엑소. 엑소가 바로 나와야죠. 엑소. 여러분 가수 엑소 알죠? 엑소. 아시아의 큰 별, 엑소 가수.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가보죠. 삼각좌표에 의해서 흙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학적 성질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죠. 삼각좌표 우리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농학에서만 쓴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점성토에 대한 고려를 안 했어요. 즉 영경도, 흙의 컨시스턴시, 영경도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2번. 다음은 시험 종류와 시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비중계 분석은 흙의 비중,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비중계 분석은 흙의 비중이 아니죠. 흙의 뭐를? 입도를 분석하는 거죠. 특히 200번째 채를 통과한 세리토를 가지고 비중계 분석, 가라앉히는 분석을 하는 거죠. 넘버 200번째 채는 눈금은 머리카락 0.075, 뭐의 기준? 조립토와 세립토의 기준이었죠.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이렇게 입도 시험할 때 체가름 시험용 채입니다. 기본적으로 4번째 채부터 40, 200, 중간에 10, 20, 60, 14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 흑시료의 소성한계입니다. 소성한계, 액성한계 몇 번째 채? 넘버 40번째 채 0.42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6번 어떤 흙을 100번째 채로 채 분석했어요. 자, 가적, 잔류율이 남아있는 게 35래요. 그러면 통과율은 100에서 빼주면 되죠. 얼마? 70, 65. 이걸 공식으로 왜 외우냐고 그냥 감으로 익히세요. 7번 B체의 가적 통과율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잔류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잔류율을 구할 수 있죠. 잔류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가 얼마야? 전체가 200이네요. 그러니까 200분의 얼마? 20 곱하기 얼마? 100. 이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10. 이런 식으로 잔류율을 구할 수 있죠. 또 200분의 120 곱하기 100, 그럼 60. 이런 식으로 잔류율을 구하고 가적 잔류율을 구해서 가적 통과율을 구하면 됩니다. 금방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 30페이지입니다. 입도 시험의 결과로 이제 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입도 시험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입도 곡선을 그리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입도 분포 곡선을 그려요. 체가름 시험 분석 결과로 나온 그 입도 분석 곡선이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자, 여기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가적 통과율 이야기했죠. 가적 통과율이 이쪽이고요. 여기는 가적 통과율. 저기 100이라고 할게요. 가적 통과율. 다음에 이쪽은 입경입니다. 입경은 밀리미터. 근데 우선 밀리미터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뭐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 로그 대수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 그죠? 이쪽은 그래서 우리가 대수 눈금, 로그 눈금으로 해야 되고요. 이쪽은 가적 통과율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적 통과율이 100%라는 가적 통과율이 여러분 봐봐요. 가적 통과율이 100%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가적 통과율이 100%라는 의미는 이건 무슨 말과 똑같아요? 남아있는 가적 잔류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통과가 100이면 가적 잔류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0%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가적 통과율이 100이면 가적 잔류율이 0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두 가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00%에서부터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런 그래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빨리 흙을 적으셔야 돼요. 우리 흙의 분류 GS, 조립토, 세립토, 조세의 기준 GSMC잖아요. GSMC, GSMC. 자, GSMC를 빨리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데 항상 여러분 글로벌 자갈이 항상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자갈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선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 GSMC가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따 문제도 풀어볼 텐데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간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면 이때부터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시작이 여기니까 G 시작부터 S, M, C로 가야 된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하세요. 시작이 바로 GSMC, 시작부터 GSMC로 간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GSMC 요거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은 우리 얼마? 200번째 채눈금 얼마? 0.075mm. 또 자갈과 모래 요건 얼마라 그랬죠? 맞으면 죽어야 4.75 그죠? 4.75 밀리미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 그래프 요걸 우리는 양입도라고 합니다. 양입도.
경사가 완만해요. 근데 반대로 경사가 완전히 급한 요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빈입도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경사가 굉장히 급하네요. 이제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경사가 대단히 급합니다. 하나 더. 그리고요. 우리가 이 가족 통과율 중에서 가족 통과율 10%에 해당하는, 즉 가족 통과율 요 10%에 해당하는 요 눈금.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유효 입경이라고 해서 D10 유효 입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시요. 가족 통과율 몇 퍼센트? 10%에 해당하는 입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효 입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지금 우리가 양입도, 빈입도를 설명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양입도와 빈입도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입도는요. 자, GSMC가 다양하게 다 섞여 있는 흙을 양입도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오로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빈입도. 만약 미네랄 실트면 미네랄 실트만 있는 게 바로 빈입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입도를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양입도는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 양입도는요. 자갈, 모래. 그죠? 또 미네랄 실트, 더 적은 거 실트, 더 적은 실트. 또 뭐가 있어요? 점토, 더 적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요 간격 자체가 간극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꽉 차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양입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대로 빈입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로만, 뭐 예를 들어서 자갈이면 자갈만, 뗄렁 이렇게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빈입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보셨듯이 양입도는요 경사가 완만하죠. 빈입도는 경사가 급할 수밖에 없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써볼게요. 먼저 경사 갑니다. 경사는 어떠냐? 양입도는요 당연히 완만하죠. 빈입도는요 당연히 급하죠. 얘기거리가 아니다, 그죠? 완만하고 급하다. 이걸 양입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우리가 비균질이라는 얘기를 써요. 비균질. 여기다 쓸게요. 비균질. 왜 비균질이라고 썼냐면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실트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균질이에요. 근데 빈입도는요 균질에 오로지 자갈만, 뭐 실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좋은 말 나쁜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양입도가 좋은 거죠. 비균질이 좋은 거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사는 완만하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투수계수 K. 그림에서 봐요. 투수계수 K. 여기 뭐 물이 빠지겠냐고요. 당연히 투수계수 안 좋겠죠. 물 잘 안 빠지죠. 안 빠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간극이 적으니까. 마찬가지 간극 비도 적겠죠. 여기는 구멍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할 때는 간극과 간극비는 틀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 자체에 구멍 자체가 없을 정도로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간극비나 간극이나 똑같이 구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요 단어 하나만 균등계수. 자, 균등계수. 이건 좋은 말이에요. 균등계수 좀 균등하게 살자 좀 좋은 말이거든요. 얘는 커요. 자, 좋은 말 균등계수는 크다 이 얘기. 자, 그럼 반대로 빈입도는요 투수계수 뻥뻥 뚫렸네. 물 쫙쫙 빠지겠죠. 간극은 탕이 크니까. 간극비, 공극비는 당연히 크니 얘는 공극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당연히 얘는 크더라. 하지만 균등계수는 얘는 작더라 이 얘기를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아무튼 좋은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입도 분포 곡선 있지요. 자, 오른쪽 봐요. 가이드. 입도 분포가 좋은 양입도는 여러분 그림에서 뭐가 양입도예요? 가장 완만한 거 찾으면 되게 C 그래프 C 그죠? C 곡선 기울기가 완만하죠. 비균질 투수계수 작지요. 대신 균등계수는 큽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입도 분포가 나쁜 빈입도는 그 중에 어떤 거? 수직으로 가는 A 곡선. 기울기 급하지요. 입자가 균질하지요. 투수계수가 크지요. 간극비도 크지요. 간극도 작지요. 투수계수 그죠? 투수계수가 나쁜 그죠? 투수계수가 뭐죠? 그죠? 투수 크지요. 간극도 크지요. 균등계수는 작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선 분포 보세요. 결선 분포 B 보세요. 결선 분포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 분포가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갈만 있는 거죠. 자갈만 있다가 쭉 없어요. 그 다음 뭐만 있어요? 클레이, 점토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갈과 점토만 있는 이런 상태 되네요. 계단 분포, 그죠? 얘는 두 종류의 흙을 합친 경우 결손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 볼게요. 자, 입도 분포 곡선의 내용. 그 중에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입도 곡선이 오른편에 있을수록 입경이 작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을수록 입경이 작은데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왼쪽이 입경이 작은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입도 곡선의 중간에 요철이 있을 수 없다. 요철 이게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갑자기 요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요철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건 요철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가로축은요. 가로축은 얘는 가로축 입경 밀리미터니까 당연히 뭘로? 로그 대수 눈금으로 해야 되고 세로축은 그냥 산술 눈금으로 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유효 입경 아까 했죠. 유효 입경 몇 퍼센트? 가족 통과율 10%에 해당하는 입경이 이게 뭐라고요? 유효 입경. 얘를 다른 말로 유효 입경 DE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DE라고 써요. 자, D30은 무슨 말이에요? 가족 통과율 30%에 해당하는 입경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아래 봐요. 만약에 D30이 1.5,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D30이 1.5mm.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시료 전체 중에서 30%가 1.5mm를 통과합니다. 이 얘기죠. 다른 말로 시료 중에 30%는 1.5mm보다 작은 입자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과하니까. 그죠? 그런 얘기 책에 나와 있네요. 시료 전체 무게 중에서 30%가 1.5mm보다 작은 입자. 그러니까 그만큼 통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로 빨리 한번 접근하고 문제로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1번. 그림과 같은 입도 곡선에서 틀린 것은요. 지금 잘 보세요. 시작이 어디? 시작 시점이 여기니까 G, S, M, C로 가야 되겠군요. 그죠? 자, 횡축은 로그 맞고요. 횡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입경의 크기는 작아진다. 오케이. 입도 곡선이 오른편에 있을수록 입경이 작다. 오케이. 입도 곡선의 중간에 요철, 이렇게 요철이 있을 수 있다? 안 되죠. 그죠? 자, 입경 가족 곡선에서 D30, 1.2mm 의미가 뭐야? 시료의 30%는 1.2mm를 통과한다는 거죠. 그 말은 1.2mm보다는 작은 입자이다. 이 얘기죠. 3번이죠. 3번 빈입도.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양입도. 양입도는 비균질 꽉 차 있는 거예요. 빈입도는 균질 널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는 양입도 완만. 얘는 급하지요. 투수, 개수, K, 간극 전부 다 작아. 이거 꽉 차 있어요. 물이 빠질 구멍이 없다고요. 근데 얘는 널널하니까 이런 게 전부 크다. 대신 균등계수는 반대. 좋은 의미. 균등계수는요. 양입도 균등계수는 좋은 거고요. 빈입도는 균등계수는 안 좋다. 균등계수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요. 투수계수가 낮을 것이다. 빈입도는 투수계수가 커지죠. 4번. 흙의 입도 시험에서 유효 입경은 뭡니까? 몇 퍼센트? 10%에 해당하는 입경이라고 그랬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봐요. 5번 그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5번 그림.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G, S, M, C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G, S, M, C가 그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완만한 건 비곡선이죠. 그러니까 비곡선이 뭐가 돼요? 비곡선이 바로 가장 양입도다. 이런 이야기죠. 양입도. 그죠? 그러니까 경사는 완만하고요. 간극 B, 투수성 K 다 작지요.
균등계수는 클 거예요. A와 C는 빈입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 답은 몇 번? 2번. A는 B보다 균등계수가 작다. 아니죠. 얘는 균등계수가 크죠. 자, 균등계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요. 그냥 그런 느낌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흙의 2장 흙의 분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